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라는 문장에서 학교는 초, 중, 등는 몸이 다친 거고요. 폭행은 상해에 이르기 전에 몸이 다쳤습니다. 명예훼손은 쉽게 얘기하면 따돌림에서 흔히들 나타나는 뒷담화나 허위사실은 흔히들 셔틀이라고 약취, 유인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경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카톡 안에서 그 아이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격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에게 신체적으로 이제 다치게 하는 부분들을 친구가 의자를 빼냈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려는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앉았고요. 그러다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 법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지침, 소년법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됨으로 해서 전담기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초기 대응 그리고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들,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을 인지에서 나온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양식 1-1의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입니다. 이것들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1차 보고 양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안전조치랑 보호자 연락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피해 학생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나간 양식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신저를 활용해서 파일을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16조, 제17조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피해 학생 의사행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신자를 넣어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학생 보호자를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 응하겠다고 긴급조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들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있는 사실 확인 조사에 대해서 매우로서 학교폭력 예방법 20조 4항 규정은 뭘까요? 학교에서는 인지와 신고 상담들을 매우 홍보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전담기구의 주요 활동에는 사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결과는 피해 학생 관련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 또는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으로 용어를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 조사 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규정에는 사실 확인한다고 했지 진술, 조사 강요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진술 거부는 헌법 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진술 거부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돼야 됩니다. 또한 사실 확인 조사 과정에 조사자가 상대 학생을 훈계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체벌을 하거나 낙인 찍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컨대 너 때문이야 또는 네가 그렇지 뭐 등등의 모멸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돼야 됩니다. 더불어서 체벌이나 낙인은 또 다른 학교폭력의 요인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강압적 분위기 조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두려움을 준다든가 심리적 위축감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해 학생 조사에 있어서는 그 학생 주장을
최대한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 경청은 가해 관련 학생이 조사자를 신뢰하고 전담기구를 신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 관련 학생 조사 시의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 관련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또 선생님 앞에서 진술, 그리고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해 그 분노와 고통,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중점 확인 사항입니다. 가해 관련 학생 중점 확인 사항 내용 중에는 매우 현장에서 사안을 보고의 내용 중에는 구두, 서면, 최초 인지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전담기구의 책임교사, 보험교사, 상담교사,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 주고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써봐라 하는 것이 야방, 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냈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 주먹으로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오른쪽 궁금해하시면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입니다. 먼저 사실 확인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학생이, 이때 관련 학생이라고 한다면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 목격자, 주변 참여인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입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 사안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심정이겠죠. 그런데 한편에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예전에 실제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복 진술한다고 하니까 1차 진술한 내용들을 관련 학생이 피해 주장할 당시에는 1명 내지 2명 거론됐었는데 1번 학교, B 학생은 2번 학교, C 학생은 3번 학교, 학생이 특정 학생, A, B 학생은 좀 빼주십시오. 그 학생에 대해서는 내가 신고를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취하가 가능할까요? 된다고 한다면 자체 해결 가능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전체에 대한 조치 미행 자태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신체적, 정신적, 자산적 피해 수반하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사실확인 조사, 이때 사실확인 조사는 즉시 수사기관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관 신고가 학교가 하는 것이 아동은 18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폭력이 아동학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교직원은 의심만 들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